작년 국산차 판매량은 현대기아차가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점유율이 91%를 넘겼고 나머지 브랜드 중에선 5%를 넘긴 곳이 없었습니다. 작년 국산차 시황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죠. 현대기아차는 더 잘 나가고 리스의 KG는 더 안 나가고 현대기아차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대기아차를 타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이 영상을 자세히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고 그냥 흔히 생각하는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강세, 리스의 KG가 약세인 것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쌍용차 시절에도 KGM으로 바뀐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수준 그대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진다면 KGM은 앞으로도 점유율 5%를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동차 기자나 비평가들은 대부분 리스 KG의 부진한 성적이 책임이 리스 KG에만 있다고 비판합니다. 판매량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더 큰 문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가지는 자주성 또한 잃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새 차를 살 때 그리고 이미 리스 KG를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 우리 기업은 KGM밖에 없습니다. 르노나 쉐보레는 국산차인 것이 있지만 국내 브랜드는 아닙니다. KGM이 성장이 더딘 이유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심오한 경제 이론이나 복잡한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전 세계에서 3위를 하는 거대 기업이고 실제 국내 판매량 비율은 현대차그룹이 8, 나머지 브랜드가 이 정도를 가져가는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조금 변동될 때는 있었지만 판매량 통계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KGM에서 신차가 나오거나 어떠한 발표가 나오면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위기라는 보도나 영상도 꽤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헛소리였습니다. KGM은 이름이 바뀌고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의미가 뚜렷한 판매량 상승의 계기를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마 댓글에서 KGM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KGM이 진짜 차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게 사실이니까요. 실제 판매량 데이터로는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무조건 현대기아차를 사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너무 싫거나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르노나 쉐보레, KGM으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념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느낌상 어느 정도라는 건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 결과는 현대기아차가 90%, KGM이 4, 쉐보레와 르노가 나머지를 나눠먹고 있는 수준입니다. 2년 전쯤 토레스가 출시됐을 때는 현대기아차를 탈 생각은 없고 그 외의 브랜드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KGM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서울 모빌리티쇼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흐름도 금방 식었습니다. 다시 현대기아차가 강세인 지형으로 기울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판매량 통계가 그 사실을 실제 숫자 자료로도 보여줬습니다. 현대기아차만 구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제품의 상품성이 괜찮으면 다른 브랜드도 구매할 수 있는 사람, 정치 용어로 비유하자면 스윙 보터일 겁니다. 거대 기업의 불만을 느끼면 작은 브랜드한테 마음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한 번쯤 KGM을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이유 내지는 KGM을 사지 못하고 결국은 현대기아차를 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빌리티라는 단어, 자동차 쪽에서는 통상 탈 것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이동성을 뜻합니다. 사회학 용어이기도 한데 집단적 의사결정 이론에서 유권자가 집권당에 실망을 하면 야당 지지로 옮겨가는 걸 이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대 기업에 실망해서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는 것 또한 이동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시장에서의 이동성은 적어도 판매량 통계만 본다면 거의 희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9대1이라는 판매량 비율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로 이동할 일은 거의 없지만 반대로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브랜드들이 판매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KGM이 5%의 벽을 넘기지 못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걸 실제 구매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판매량 성장, 쌍용차 이후 떨어졌던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회복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분명하지만 담당 부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아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신차는 계속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KGM 차를 타고 있는 차주들로부터 이 차 정말 좋다, 다음에도 무조건 KGM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할 때입니다. 이걸 흔히 충성 고객이라고 말하는데 충성 고객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 충성 고객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새로 유입되는 소비자들의 생각과 비슷할수록 회사의 성장 속도는 빨라집니다. 지금 KGM이 변하는 겉모습 말고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경영진들은 남다른 포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 일선 직원들 대부분의 부서들이 이런 포부와 계획에 맞춰 움직이려 하고 있지만 신장이라 할 수 있는 개발 담당 부서의 역할과 결과물은 여론이 바라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동호회가 요동치고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비판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일부 이해 관계자들에게는 앞으로의 변화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다른 브랜드는 더 심한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물이 나와도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내 차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내가 기분 좋게 차를 타려면 이런 문제점을 철저히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 판매량이 줄줄이 떨어져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마냥 KG그룹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쌍용차 시절부터 수십 년간 쌓여온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라고 하는 건 욕심일 수 있고, KGM이 발표하는 신차들의 특성이나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이 회사는 KGM으로 바뀐 쌍용차가 어떤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자꾸 힘이 새어 나가서 성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추진력을 못 얻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KG그룹 차원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아프긴 할 겁니다. 신차를 출시하자니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렇다고 출시를 안 하자니 그 자체로 뒤처지는 것이니까요. 저렴하기만 하면 사줄 것이라는 착각에서는 확실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KGM을 사지 않는 이유와 이 이유 때문에 실제로 사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KGM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파워트레인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차 시스템 같은 건 BYD와 협력해서 만들고 있으니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내가 자동차 기술자는 아니더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분명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디자인 같은 것들은 주관적인 영향이 강하고 지금은 호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차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는 기능들 중에 이건 너무 불편하다, 현대차는 이런 게 되는데 얘는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것들은 그 평가 그대로 상품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기능들, 디스플레이에 뜨는 정보와 종류, 그리고 그 정보를 띄워주는 방법을 바꿀 때가 됐고, 디자인과 마케팅, 상품 전략이 앞서가는 동안 이 부분은 추진력을 못 얻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가칭 토레스 쿠페를 비롯한 신차들이 나왔을 때 판매량이 반짝 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신차 효과 덕분에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다음 차를 구매할 때도 KGM을 선택할까요? 지금 상태의 시스템이라면, 현재의 여론이라면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강력한 대안인 현대기아차가 존재하고, 현대기아차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선택지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없애야 합니다. 사야 할 이유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잘 나왔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은 구매해야 할 이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는 것이 사지 않아야 하는 이유,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들부터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적어도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하고, 이때부터는 쌍용차가 아닌 KGM의 평가 영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엔진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당장 차를 운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차를 극한으로 몰지 않는 이상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다만 큰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고쳐서 성장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올해 신차가 세종이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디 올해의 신차 효과가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